가족들은 알죠. 가족들은 너무 좀 성격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다. 좀 이상해졌다. 근데 그냥 성격이 좀 바뀐 건 줄 알지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못 할 정도거든요, 대개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력까지 막 떨어지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검사를 해갖고 암만 나타나는 김사부, 신경외과 의학전문은 신사부.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의학전문기자 이금숙입니다. 신경외과학회에서 일반인들에게 뇌와 척추 분야의 유익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리고자 시작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의 주제는 뇌수막종입니다. 이 뇌종양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흔하다고 합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산하 대한뇌종양학회 홍보위원님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아, 잘생겼다. 네. 뇌종양은 뇌암이라고 하지 않고 뭐 뇌종양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 머릿속에서 생긴 신생물, 즉 혹을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다른 부위에 생긴 종양은 암일 경우에만 치료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뇌종양의 경우에는 양성종양이라고 해도 양성종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거를 양성종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성종양이랑 악성종양을 모두 포함해서 말하기 위해서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악성과 양성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뇌암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요. 대신에 등급을 나눕니다. 1등급은 양성에 가까운 종양이고 4등급이 악성도가 가장 높은 종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사실은 뇌종양 중에서도 뇌수막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뇌수막종 어떤 질환인가요? 뇌를 싸고 있는 막을 뇌수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원해서 종양이 발생하면 뇌수막종이 됩니다. 주로는 비교적 예후가 양호한 양성종양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100명에 1명꼴로 3등급 악성종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악성과 양성 중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2등급 뇌수막종도 10명에 1명꼴로 있습니다. 도대체 이 뇌수막종이 그럼 왜 생기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원인을 모른다. 그런데 뭐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머리를 다치고 나서 조금 증가했다는 한 10에서 20년 정도 지나니까 약간 증가했다는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병치기를 많이 했는데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머리 많이 다쳤는데 한 번 그게 발표가 된 거고 뭐 정설로 굳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환경적 요인으로는 방사선 노출이 되면은 발생이 좀 많이 한다고 이거는 비교적 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방사선 피폭이 있었던 뭐 히로시마라든지 뭐 체르노빌 이런 데서 뇌종양 발생 빈도가 확 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증가를 한 게 뇌수막종입니다. 아, 저처럼 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안 생겨요. 그렇게 치면은 저도 생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머리를 많이 안 쓴 것 같아요. 생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겉에서 드러난 증상입니다. 맞아요. 네. 대표적인 증상 어떤 증상 너무 있습니까? 궁금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 안쪽에 후각신경구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저기, 그림에서 보이는군요. 네. 여기에 뇌수막종이 생기면 대개는 종양이 아주 커질 때까지 눈치를 잘 못 챕니다. 그러다가 처음에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증상이 천천히 생기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종양이 더 커져갖고 전두엽까지 눌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격이 조금씩 이상해지죠. 성격까지. 성격이 좀 괴팍해지는 분들도 있고 무의지증이라고 자꾸 아무 일도 하기 싫어하고 뭐 잠만 자려고 그런다든지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족들은 알죠. 가족들은 너무 좀 성격이 예전이랑 많이 바뀌었다. 좀 이상해졌다. 근데 그냥 성격이 좀 바뀐 건 줄 알지 그게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못 할 정도거든요, 대개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억력까지 막 떨어지고 뭐 그런 증상이 생기고 나서야 이제 검사를 해갖고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혹을 제거하면 성격이 다시 온화해지나요? 네, 원래처럼 이제 좀 돌아옵니다. 다행이다.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꼭 이렇게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 치료 방향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뇌수막종의 크기하고 위치입니다. 대개 1cm 미만이면은 작은 크기라고 하고 3cm 넘어가면은 치료가 필요한 크기입니다. 크기가 크면은 수술로 제거하는 게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아직 효과적인 약물 치료는 없습니다.
크기가 작고 증상이 없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볼 수도 있거든요. 특히 환자가 나이가 많으시고 네네. 종양이 좀 딱딱해 보인다면은 자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기가 작더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요 시신경 근처에 중간 쪽에서 시신경 근처에 종양이 발생하면은 이게 아무리 작아도 자라면서 시신경을 점점 눌러서 눈이 안 보이게 시야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합니다. 네. 아까 그런데 그 크기가 3cm가 넘으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수술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머리를 열어서 해야 되나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피부를 절개하고 머리뼈를 열고 그렇게 종양을 제거하는 개두술을 통해서 종양을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머리뼈를 여기를 열어서 보이는 경우는 이제 괜찮은데 요 머리뼈 바닥 부분 즉 이제 두개저라고 하는데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머리뼈를 열어도 뇌가 가리고 있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얼마나 걸려요,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뭐 한 30시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칼 없이 뭐 수술하는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네, 뭐 감마 나이프, 사이버 나이프 이런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칼을 대는 수술이 아니고요. 네. 방사선 치료 일종입니다. 네. 되게 종양이 직경이 2cm보다 작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좀 작을 때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군요. 야. 그러면 이제 코나 뭐 눈을 통해서 이 두개저 종양 같은 경우 수술을 한다고도 들었는데. 네. 그런가요? 그런 경우도 네.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건 좀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뼈 바닥에 있는 경우에는 뇌를 이렇게 제껴야지 보였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코나 이제 눈을 통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이제 점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야, 눈 어디요? 저 이 친구한테 좀. 저요? 여기서 수술 안 돼요? 네. 무서워요. 그냥 쌍꺼풀 수술하듯이 요 부위를 이제 째고 하게 되는데요. 그래요? 이렇게 다행이네, 그나마. 요 안화 안에는 사실 눈 안구도 있지만 이제 지방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만 째고 이쪽을 좀 제끼면 공간이 많이 나오게 돼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제 내시경을 눈 시력이나 이런 거에는 큰 문제가 향후에 안 생기나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그래요? 야, 저렇게 큰 종양, 지금 MRI에서 보는 그런 지금 눈 쪽에 생긴 종양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뇌수막종인데. 네, 맞습니다. 저런 경우에 눈과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아까 쌍꺼풀 수술 하듯이 그 부위를 째서 들어서 빼는. 맞습니다. 네, 특히 저렇게 이렇게 눈이 한쪽으로 튀어나온 경우에는 더 이제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적응증이 됩니다. 그럼 평소에 눈이 많이 튀어나온 사람은 좀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한쪽만 또? 네, 한쪽만 이렇게 튀어나왔다면 뒤에 혹이 생겨서 이렇게 앞으로 밀어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그림이 지금 MRI 또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시신경 사이 결국 이제 코 안으로 들어가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종양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렇게 코로 내시경을 넣어서 종양을 제거하는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경외과 신사부, 오늘은 뇌 수막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한민국 신경외과 최고 명의를 모시고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해주시고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낭만 닥터는 김사부, 신경외과는 신사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